안녕하십니까. 자, 전범위 모의고사 1회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하니까 이제는 막 10문제 푸셨어요? 10문제 풀면 잘 푸는 건데 점점 늘어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를 세우라 내우라 보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들이대서 그 핵심 키워드 위주로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가능이지. 1분 안에 그 4개, 5개 지문을 다 이게 뭘 묻고 뭐가 틀렸는지 이런 거 예단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3회까지는 진도별로 할 거야. 그 순서별로 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못 찾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 이제 온실에서 키우다가 지금 실에 던져버렸어. 우리 집에 화분이 그 파키라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이 집에 방에 놔두면 아파트니까 따뜻하긴 한데 바람을 못 쐬잖아. 바람을 쐬우려고 바깥에 내놓으면 팍 이게 그 뭐라 그러지? 풀 죽은 배추 마냥 푹 쳐집니다. 집 안에 들어놓으면 쌩쌩해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야생에 던져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겨내셔야 돼.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가진 거 가지고 12척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5번 모의고사 볼 건데요. 오해할 건데 그때 2개씩만 늘려가시면 돼. 지금 10개 풀었다. 12개, 14개, 16개 이렇게 20개 맞추시면 돼. 그럼 실전에 가시면 이렇게 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연습을 좀 세게 하자 그랬죠. 실제 9급이나 7급 시험 이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나마 저도 조금 쉽게 한다고 하는데도 여러분들 다들 힘들어들 하셔. 근데 이겨내셔야 돼. 5급에 준하는 행정사 하시려면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통칭인데요. 내나 아는 거 나왔죠? 1번이 절대적 통칭이라고 하는 거, 이라크의 자이툰부대 파병. 여기서 키워드는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를 해서 통칭의 주체가 국회도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비상기업 선포와 확대 그 뒤에 뭐가 나오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경우에 범죄행위만 하는지 여부 이 말이 나오면 두한형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통칭이가 아니라 그랬죠. 통칭이가 아니라는 것을 사법심사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통칭인데 개최 과정에서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측에 송금하는 대북 송금행위는 통칭이가 아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죠, 그죠? 앞에는 맞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는 거 맞지 않는데 슬래시하고 못함으로 다음에 그 개최 과정에서부터 송금한 행위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 긴급 재정경제명령은 우리가 속칭 상대적 통칭이라고 본다 그랬죠.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성이 있으면 심사합니다. 서운 취소는 통칭이 아니고. 정답은 3번, 2번에 1번. 자, 원래는 이제 3번부터 보셔야지. 그죠? 3번, 4번 지문 보시면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가 아니라 일정한 분야. 그게 이제 침해 행정에서부터 점점 넓어져서 본질적인 부분으로 이제 넓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은 전 분야로 하게 되면은 행정이 국회에 예속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권력 분립이 깨지니까 안 돼.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은 일정 범위. 법률 우위 원칙은 일단 정해지면 또 이때 법률은 불문법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전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앞뒤가 바뀌었고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가. 그다음에 4번은 법률 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만 말해요. 다만 이제 국회에서 법률의 제정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국한한다. 이 표현도 맞다고 봐요. 근데 실은 이제 그 이외에 법률급이 몇 개 있죠. 국회 동의를 얻은 조약이라든가 또 대통령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할 때 발령하는 긴급 명령, 긴급 재정경제명령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지만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은 포함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법률 유보에서 법률은
뿐만 아니라 다음에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이 무슨 국회 의결을 거칩니까? 그 다음에 불문법으로서의 관습법. 자, 이것도 안 돼요. 법률유보에서 법률은 성문법만 말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관습법이나 조리는 법률 우위 원칙 할 때 법률에는 포함이 돼요. 일단 맨 끝에 나오는 판례법은 뭐예요? 우리는 판례법은 법원이 아니에요. 이건 영미법에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4번 지문은 막 전방위적으로 틀렸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 그 다음에 판례법,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불문법으로서의 관습법은 법률 우위 원칙에서는 되지만 법률 유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1번 법률 우위는 행정작용이 법률보다 하위에 있다는 거죠. 그죠? 법률이 위에 있으니까. 행정작용이 법률 종속성을 의미하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정작용은 위법 효과가 조지게 된다. 1번이 정확하게 맞죠. 그 다음 2번의 법률 우위에서의 법률은 헌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명령, 관습법 등의 불문법 포함한 모든 법규범인데 행정규칙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모든 법규범에서도 법규까지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법규. 행정규칙 같은 거는 법규에 포함이 안 되죠. 법규범인데 법규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규칙이 포함된다. 틀렸습니다. 5번의 TV 수신료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행정유보가 아니라 의회유보라 그러죠. 의회에서 국회 스스로 정해야 한다. 그러면은 1번 맞고 2번은 행정규칙이 틀렸고 3번은 유보하고 우위가 바뀌었고 4번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명령 빼야 되고 그 뒤로 싹 지워버려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행정유보가 아니라 의회유보입니다. 3번 신뢰보 원칙은 모든 법 영역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법률이나 법규명령에도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요. 자, 이럴 때는 무슨 의미다? 법규명령을 제가 이러한 대통령령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건 지켜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약속을 지켜서 그 법규명령이 만들어졌어. 그랬더니 그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이 만들어지니까 나는 당연히 거기에 해당될 거다. 그건 아니지. 그거를 구별을 하시라고 했어. 자, 그래서 1번의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된다는 얘기는 법률, 명령 이런 것도 다 적용이 됩니다. 이런 뜻이고. 2번 불문법 원리인데 성문화된 경우도 있더라 없더라? 불문법이니까 그 어디에도 없는 거냐?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민원팀장에 불과한 공무원이 민원봉사 차원에서 상담에 응해서 대충 평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해줬어요. 이게 뭐예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죠. 서울에서 보통 30평짜리 아파트가 지면 얼마 정도 평균 세금 냅니다. 뭐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다? 공적 견해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3번과 같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질의에 대한 평균적인 답 이런 것들이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면 여기에 법률이나 명령은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요. 법률이 만들어지거나 명령이 만들어지거나 행정계획이 수립되면 그거는 내 개인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고 1번에서 말하는 아까 모든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할 때 그 법률도 명령도 공적 견해 표명이 된다는 얘기는 A라는 법률을 만들기로 했으면 그 A라는 법률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실제 만들어졌을 때 그게 나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도 명령이 만들어졌을 때도 나에 대해서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니까 법률이 없어지는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떨어지는 것도 뭐다? 그것도 나에 대한 약속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니까 뭐 예를 들어 세법이 이게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나는 그 세금 안 내는 거구나 그런 약속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영역에서. 그래서 4번에 헌재 위헌 결정 역시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거는 나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에 이게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은 묵시적일 수도 있고 부작위일 수도 있죠. 명시적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단순한 부작이라는 말을 쓴다 그랬죠. 단순한 부작위하고
묵시적 견해 표시 내지는 부작위하고 구별하는 건 뭐다? 알면서 안 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안 하면은 묵시적 견해 표시나 부작위가 되는 거고, 몰라서 못한 경우는 어때요? 단순한 부작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천년 만년 지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딱 잡으면 실권되지도 않고. 자, 그래서 단순한 부작위라는 표현 기억을 해주시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은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사익보호성. 공익성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도 있어야 된다? 사익보호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앞뒤로 바꿔서 사익보호성 위에 공익성도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개인적 공권은 강행복규가 존재해서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하고 해당 행정청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 사익보호성 있는 애들은 그 기속성과 사익보호성이 있으면 사익보호성 있는 애들이 나 이거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강행복규 의무, 저 동그라미 2번에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그 뭐예요? 기속이죠. 원래 기속에서 출발했는데 오늘날 개인적 공권을 확대하는 영역에서 재량 영역에서도 인정을 하더라 안 하더라? 사익보호성만 있으면 인정하더라. 그게 이제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그리고 심지어 이게 0으로 수축되면 어떻게 되죠? 딱 바로 그거 해줘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3번에 재량적 복규범에 성립되지 않는다가 틀렸고, 4번은 개인적 공권을 반사적 이익으로부터 이렇게 개인적 공권을 넓히는 견해니까 4번은 맞습니다. 환경영향 대상 평가 지역 안의 주민들은 당연히 사익보호성 인정이 돼서 개인적 공권성이 인정되고요. 밖에 있는 주민들은 원래 인정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침해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이때는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게 새만금 사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넓히는 추세죠. 정답은 3번. 5번 신고. 자, 신고는 잘 기억하셔야 돼. 자기 완결적 신고는 뭐예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자, 그 다음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말 그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나 수리 거부는 처분에 해당이 되죠. 2번은 맞고. 1번에서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규정한 법률상의 요건이에요. 만약에 내가 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돼. 근데 보니까 내가 이 음식점을 길거리에서 팔아. 그럼 만약에 푸드트럭 같은 신고도 해야 된다. 푸드트럭 요건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그래야 이제 푸드트럭에서 파는 음식을 팔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정한 법률상 요건에 다른 법상, 타법상의 요건도 축적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까지 충족돼서 접수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적법한 신고야. 근데 만약 그렇게까지 타법상의 요건까지 갖춰서 신고를 했는데 얘가 거절을 해. 접수되는 순간부터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에 신고할 때 이 등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라 그랬죠? 수리에 해당하죠. 이때 이제 뭐 일정 기간 살고 난 다음에 주민등록 이제 수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수리할 때 실체적 요건 중에 하나가 주민등록법상의 요건이 왜 옛날에는 혹시라도 위장전입의 뜻이 있지 않아? 뭐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지 않아? 뭐 이런 거 따졌는데, 이제는 뭐만 보라는 거예요? 주민등록법상의 요건만 보라는 거죠. 판례가 변경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영업자 지위 승계 이런 말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수리, 그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였어요. 수리. 그러니까 지위 승계, 영업 양도, 명의 변경 이런 거 나오면은 수리예요. 그러면 이 수리는 복효적인 성격이 좀 있죠. 이 수리가 되면은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는 허가권이 없어지는 효과가 생기니까 침익적이고요. 새로 이제 그 양수한 사람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의미를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종전 영업자에 대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부여도 따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 4를 알면 5번은 이제 넘겨짚어서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웬 할아버지가 그 뜸을 놨잖아요. 뜸을 놨는데 의사들이 문제 삼아가지고 결국 못하고 외국으로 나가신 사안인데, 이때 5번에 학습비를 받고 뜸을 놔주는 거,
그거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뜸을 나면은 몸이 좋아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를요. 그거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 그랬어요. 그럼 5번은 뭐예요? 학습비를 받고 이러게 돼 있죠. 원격으로 가르쳐 주는 거. 그러면 해설에 한번 보시면 뭐예요? 해설의 5번에 관련 판례 보면, 자, 관련 판례 첫 번째 줄에 학습비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 매체 온라인 같은 걸 통해서 학습비를 받지 않고 원격 평생 교육을 실시한다면, 만약 뜸 같은 거 가르쳐 준다면 이거는 신고조차도 필요 없다고 그랬어. 아시겠지? 그러면 학습비를 안 받으면 신고조차 필요 없는 거고, 학습비를 받으면 뭐다? 자족적 신고는 해라, 이런 뜻이에요. 저거는 자족적 신고로 받습니다. 근데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5번에 보니까 학습비를 받고 원격 평생교육 불특정 다수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 자, 형식적 요건을 갖췄으면 수리 거부할 수 없다지. 아시겠죠? 학습비를 안 받으면 이마저도 필요 없다니 말이죠. 그러니까 학습비를 받았으니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래서 수리나 수리 거부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랑 하는 이 오해 분량은요, 무조건 분석하셔야 돼. 또 나오면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 그러면 기출문제집하고 요 한 100문제, 125문제의 그 지문이 4개씩이잖아요. 웬만하면 안 개칩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70점 넘깁니다.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자기 역량에 따라서 나는 반이라도 봐야 되겠다. 다 봐야 되겠다. 반드시 보셔야 돼. 죄송한 얘기지만 행정법을 좀 공부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야. 필수적인 것들이야. 여러분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더라도 처음이니까 어려워. 기출문제 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지문이 길어져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정도는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6번의 법규명령에 관한 거.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움에 영향이 있어요. 근데 크게 영향이 없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근거 없어도 됩니다. 그래요. 근거를 뭐라 그런다고 그랬죠? 유보 없어도 된다. 유보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유보, 수권 위임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수권이 없어도 된다. 위임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직권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대통령령은 헌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다 헌법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위임명령이면 대통령령 중에 위임명령은 헌법의 허락만으로 안 되고 법률에서도 부탁한다고 있어야 되고, 집행명령은 이제 헌법의 허락만으로 충분하니까 법률에 따로 위임은 없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세 종목과 세율은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을 가로 묶으면 뭐라 그래요? 입법사항이라 그래요. 입법은 어디서 하니까? 국회에서 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줘야 된다. 조세 법률주의. 손실보상의 보상 기준. 또 예를 들어서 TV, 수신료, 의무자, 범위. 예를 들어서 주택 재건축하는데 동의 정족수, 지방의회 유급 인력의 수, 이런 것들인데 그냥 기억나는 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자,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행정입법에 위임할 수가 없는데 이때도 원칙이다 보니까, 그죠? 원칙이다 보니까 예외 있다 없다? 이 중에 제일 센 게 죄형법정주의예요. 근데 죄형법정주의도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어요. 하지만 이때도 구체성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 위임된 명령조항을 안 보고 법률 해당 조항만 딱 보더라도 구속요건이 이 뭐가 범죄인지는 딱 알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알 수 있어야 돼. 법률만 보고. 그리고 그 법률 조항에서 정한 그 범죄를 저지르면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떤 범위에서 어떤 폭에서 얻어맞는지를 법률에서 정해야 된다. 하지만 그 정도 구체화됐다면 나머지 부분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 다음 법규명령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법규명령에서 만약에 처분과 같은 매경위가 나오면, 집행행위가 나오면 그 처분을 들고 가서 항고소송 제기하면서 이 배후의 근거가 된 명령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재판의 전제라 그래요. 자, 그러면 1심 판사가 시끄러워 그러고 안 받아줬어.
고등법원에 가서 또 안 받아줬어. 대법원에 가서 받아줬어. 이게 뭐예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해서 위헌위법 명령규칙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는 겁니다. 재판의 전제성을 전제로. 이걸 구체적 규범 통제라 그래요. 그리고 이때 혹시라도 위헌위법 판결에 떨어지게 되면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료가 있기 때문에 이 규범이 그대로 효력이 있어서 이 취지를 대법원이 법무부 장관이 아닌 누구에게 행안부 장관에게 알려줘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행정소송법 6조의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법규명령이 집행행위나 매개행위가 없이 처분이 없이 직접 국민을 때리면 이게 아까와 같은 구체적 규범 통제인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활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계속 당해야만 되는 거냐? 급한 마음에 그 명령 조항을 들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더니 안 해주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갔다? 헌법소원 갔더니 해주더라. 그래서 이 헌법소원 법규 명령이 헌법소원으로 갈 때는 반드시 매개행위, 집행행위가 없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직접이란 말이 나옵니다. 법령이 직접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하면 그게 이제 그 법령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 그래서 법령 헌법소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규명령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당근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규범 통제 영역에서는 원래 위헌법률 심사가 헌재이고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니까 헌법 소원 형태로 그 편법으로 자꾸 심사하지 마라. 그리고 대법원이 자꾸 짜갱이를 놔. 근데 헌재는 그냥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4번을 맞추게 하려면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으로 고치면 맞고요. 헌재를 그대로 놔두면 적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권을 모두 구속하고 뭐예요? 양면적 구속력.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들어서 공포하면은 국민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지켜야 된다? 지도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재판규범이 되고요. 근데 이제 행정규칙은 아래 것들 통제하는 거니까 9시까지 출근해. 그거는 이제 밑에 애들만 지키는 거. 9시까지 출근했고 지가 막 출근하고 그런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7번 허가. 허가 신청이 경합됐다. 예를 들어서 TO는 하나인데 둘이서 허가 신청을 했다. 자, 그럼 뭐예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뭐라 그런다? 선원주의. 먼저 원하는 애를 들어주는 주의, 선원주의, 선착순. 재량이다. 특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특허는 경원자 서로 이제 신청이 있어서 경쟁하게 되면은 먼저 왔다고 줘버리면 재량의 불행사가 돼서 곧바로 위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재량의 영역에서는 먼저 왔다고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항상 저울질해서 재량에 대해서 형량 심사한 다음에 주도록 되어 있어요. 1번은 재량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데가 틀렸죠. 모든 허가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자, 모든 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허가는 부관을 원칙적으로 못 붙입니다. 왜냐? 1번, 2번 18세 이상자가 필기 코스 도로주행시험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주도록 우리가 허가로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운전면허를 주면서 엄마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래버리면 뭐가 되냐면은 법에 없는 요건을 하나 추가하는 게 되는 거예요. 1, 2, 3 갖추면 법에서는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데 부관이 붙어버리면 요건이 하나씩 늘어버립니다. 그래서 허가에는 원래 부관을 못 붙이고 재량은 어때요? 재량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뭐 일정한 기한 하에 뭐 예를 들어서 조건하에 부담하에 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때 모든 허가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이러면 또 틀려요. 뭐는 붙일 수 있어요? 법령 보충적 부관은 붙일 수 있어요. 어디에도? 허가에도. 요거 붙일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건 뭐라 그랬어? 아까 갑이 1, 2, 3 갖추면은 당연히 신청하면은 행정청이
반드시 해줘야 되는 허가사항. 여기다가 이 허가에다가 플러스 부관 이거 안 돼요 원래. 요건이 하나 더 추가가 돼서. 근데 이 법령 보충적 부관은 뭐냐? 갑이 3번을 빼먹고 왔어. 제주도에서. 서울에 있는 관공서에 접수를 하러 왔는데 제주공항에서 세 번째 원서를 빼먹고 왔네. 해줘요 안 해줘요? 당연히 안 해주지. 두 개만 갖추면. 그럼 나중에 이제 제주공항에 와서 들고 가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탠다드인데 처음에 1번, 2번을 들고 3번을 빼먹고 왔을 때 이 공무원이 일단 이거 빼먹고 오시면 안 되는데 일단은 드릴게요. 근데 가시는 대로 뭐를 붙일 것을 조건으로 부담으로 이게 법령 보충적 부관이.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배려죠. 이거는 원래 1, 2, 3이 어떤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 1, 2, 3 중에 하나를 못 갖고 왔는데 일단 그거 갖출 걸 조건으로 내지는 부담으로 먼저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다시 제주도에 왔다가 서울에 올 필요 없이 가서 이거 이제 뭐 등기로 보내면은 바로 이 조건이면 이제 등기가 접수된 때로부터 만약에 이게 부담이었으면 처음에 받았을 때부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이건 좋아요, 안 좋아요? 요거는 다 인정을 해. 그 다음에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특허를 했다. 재량이다. 여기다가는 어차피 부관이 허용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 운송사업 면허 25번 버스 딱 하나를 이렇게 설권해 주는 것과 달리 지위를 설정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지위. 포괄적 법률 관계 설정. 대표적인 애가 뭐다? 귀화허가. 귀화허가 이런 게 생기면 어때요? 이거는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런데 서울시에서만 이러면은 법률 관계가 난리가 나버려. 그래서 이게 너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는데 너는 이러이러한 업무에 관해서만 너는 공무원이야. 이런 거 하면은 난리가 나버리기 때문에 귀화허가 공무원 임명 이런 포괄적 신분관계 설정에서는 이런 부관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이거는 예외적으로 안 돼. 이거는 예외적으로 되고 아시겠죠? 허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우리 지금 옛날에 이제 법에서는 귀화허가가 한 번도 우리 한국인이 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 국적을 따면 귀화허가 그러고 안현수 같이 우리 한국인이었던 애가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것은 국적 회복 허가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안 가려서 쓰는데 요즘 이제 다 가려서 쓰니까 국적 회복 허가 참고해 두시고. 국적 회복 허가도 뭐다? 재량이다, 기속이다. 말만 오가지 다 뭐예요? 특허야, 특허. 아시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모든 허가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리저리 해도 틀렸죠, 그거는.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아서 얻은 이익은 뭐라 그랬어요? 반사적 이익. 하지만 허가로 얻은 그 지위, 지금 내가 허가권자라는 지위는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물적 허가면 양도가 되지. 개인적 허가면 안 돼. 건축 허가나 이런 건 되는데 의사면허 이런 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틀린 지문으로 봐야죠. 대물적 허가만 양도가 되니까. 한약 조제 시험을 통해서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일반 약사들이 막 한약을 조제하니까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가 됐다. 근데 이게 한의사들의 이 한의사 면허가 뭐더라? 의사 면허가 더불어서 허가다 보니까 허가를 받아서 누리는 이익은 뭐니까 반사적 이익이어서 실제 원고 적격 인정하기가 어렵죠. 만약에 이제 뭐 거리 제한이라든가 무슨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으면 가능할 수는 있다 그랬죠. 그중에 거리 제한과 더불어서 약간 발명품 같은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5번. 원래 주세법상 안전하기만 하면 주류제조 면허를 기속으로 주는데 혹시라도 이게 A라는 업체에서 뭐 공장장이 몰래 빼돌림 비법을 가지고 한다 그랬을 때는 이거 기존에 있었던 그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류 제조 면허랑 거리 제한 이거 나오면
그 누리는 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이거는 옛날에 내가 처음 행정법 공부하면서 애들한테 공통수학 가르치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의 시험이 나와버렸어. 제 수업을 들었는지. 요게 그때 나온 시험 문제인데, 자, 공증, 통지, 수리, 확인. 이게 뭐라 그랬어요? 준법률형이 행정이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갑이, 예를 들어서, 갑이 이제 공무원 임용이 떨어졌어. 신청을 하고 공무원으로 시험에 응시를 했어. 근데 공무원 시험을 이제 보려면은 원서를 접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죠? 원서를 접수하면 접수하고 뭐가 이루어지죠? 이게 수리안. 원서 이제 신청하면 이제 근데 수리만으로 공무원이 되는 건 아니지. 그 다음에 뭐를 봐야 돼요? 이제 필기,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면접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용 결격 사유 없어야 되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를 한번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원래는 신청인데 접수만으로 수리만으로 효과가 안 생기죠. 얘는 언제 생겨요? 공무원 임명이라고 하는 이 특허가 떨어져야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쪽으로 흡수돼 버려. 그래서 행정행위 요건이 되는 사인의 공법입니다. 근데 굳이 이제 따져 본다면 이것도 보다 수리의 일종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무원 시험을 봤어. 공무원 시험을 봐서 갑을 비롯한 여러 애들이 제가 합격했어요 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청이 뭐를 한다? 너 합격 맞아. 이걸 뭐예요? 합격자 결정이라고 그래. 그럼 이 합격자 결정은 행정행위인데 이게 뭐다?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가 합격자야 이렇게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얘가 자, 합격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제 의문은 해소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확인. 그 다음에 확인이 돼서 있는데 갑자기 영장이 나왔어. 그럼 영장이 나왔는데 나는 이제 합격자 신분 틀림없죠. 근데 지금 병무청장이 자꾸 나를 뭐라 그래? 군대를 가야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내가 이제 가서 합격 명단도 보여주고 막 서울신문에 나온 거, 법률저널에 나온 거 막 보여주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러니까 그 공적으로 증명력 있는 걸 받아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연기해 준다고. 그래서 이제 요 시험을 주관했던 부서에 가면은 뭐를 발부를 해주겠죠? 합격 증명을 해주겠죠. 합격 이게 뭐다? 이게 이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의문이나 다툼은 여기서 다 해결된 거고 의문이나 다툼이 없음을 여기서 공적으로 증명해 준다. 이걸 뭐라 그런다? 이게 공증이에요, 공증. 합격 증명이에요, 사정. 아시겠지? 자, 그럼 요거 들고 가면은 이제 군대가 연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이제 합격 결정.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합격 결정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합격 결정 전에 합격 통지가 오겠죠. 이 합격 통지는 사실 뭐다? 행정위가 아니야. 이건 서비스. 합격 통지 받아서 합격의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 생기는 거예요? 합격자 결정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합격 통지가 오는 것은 그냥 서비스. 여기 이제 사례에서는 공통 수학할 때 통은 없어. 그 다음에 수리도 사실은 오리지널 수리가 아니고 신청의 단계에서의 수리고. 여기서 이제 구별되는 것은 합격자 결정은 확인이고 합격 증명은 공증이다 이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 판례가 처분으로 봐요, 안 봐요? 행정행위인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안 봐. 이거 처분으로 보는 거는 몇 개밖에 없다? 토지분할 신청, 거부행위,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뭐 건축물 용도 신청, 거부행위 이 3개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갑이 합격 증명서를 받으러 갔는데 합격 증명 발부를 거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합격 증명을 거부를 해.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 주간부서에서 증명을 거부하죠. 얘가 이거를 들고 이 거부 처분을 들고 어디로 왔어? 법원에 왔더니 법원에서 재판을 안 해줘. 이유는 너는 합격자로서의 자기 지위에 변경이 없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너는 합격자 결정에 의해서 의문이나 다툼이 해소된 이상 너는 이미 합격자고 2차 시험 열심히 준비하려면 이 얘기야. 근데 나는 지금 2차 시험 볼 수 있어 없어? 아 이게 발부를 해줘야 군 영장이 면접 역지가 될 거 아니야. 그거하고 상관없이 너의 합격자라는 신분은 얘가 지금 공적 증명을 안 해줘서 그렇지 너의 합격자라는 신분은 변경이 없으니까 이 합격 증명 거부 처분은 너희 권리금에 영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그러니까 재판 안 해줘. 그럼 얘는 합격자라는 신분은 아닌 게 아니라 변경은 없지만 어디는 가야 돼? 군대는 가야지. 그러니까 학자들이 처분성 인정해줘야지. 운전면허 같은 것들이 운전면허 벌점을 맞으면 운전면허 대장에 등재가 돼요. 벌점 30점, 15점. 그게 121점이 되면 그때부터 그 연말까지 운전을 못하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딱 이제 길 가는데 프레시가 빵 터져. 노란불 이제 지나가는데 찝찝해서 가보니까 진짜 딱지가 날라와. 그리고 벌점도 부과가 됐어.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과태료 재판 60일 이내 이의제기해가지고 과태료 재판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과태료는 이제 안 내게 됐어. 돌려받았어. 근데 혹시나 해서 이제 가서 뜯으러 보니까 뭐가 있어? 운전면허 대장에 벌점 30점 장소 보니까 그거야. 내가 과태료 재판해서 없앴던 거. 근데 그거 찝찝하니까 그거 갖고 가서 그거 취소해달라니까 법원이 뭐라 그래? 지금 운전해 안 해? 지금 운전하는데요. 하긴 하는데. 아니 그거 하면 됐지. 너의 신분의 영향이 없다는 거야. 나중에 차곡차곡 차여서 나중에 121점이 넘었는데 그걸 빼면 이제 121점이 안 돼서 그때 이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떨어지면 그때 오라는 거야. 어떤 생각 들어?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스브? 그러니까 학자들은 해주자 이 말이야. 근데 그 토지 분할 신청 거부행위, 지목병 신청 발령이 요 정도, 건축물 대장 용도 변경 신청 거부 요 정도만 이렇게 해준대요. 좌우지간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시면 좋고 안 되면 뭐야? 외워야 돼. 지적 공부상에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 토지 분할 신청 거부행위, 건축물 대장상에 건축물 용도 신청 변경행위. 그 지목 변경이랑 건축물 용도 변경이랑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지금 합격자 결정하고 합격 증명서 발급하고 하면 뭐하고 보다 앞에 거는 확인이고 뒤에 거는 공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허가는 기속인데 아니야, 허가가 기속이에요. 허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인데,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는 허가인데 운전면허증 교부는 뭐예요? 공증이요, 공증. 운전면허증 교부 이러면은 자, 그 다음에 9번에 부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법에서 정해진 부관은 행정행위 부관이 아니죠. 우리가 속칭 말하는 원래 부관 못 붙이는데 법률 요건적, 법률 보충적 부관은 됩니다. 이런 논의들의 열애예요, 열애. 그도 그럴 게 아까 운전면허에는 허가니까 부관 못 붙인다 그랬죠. 근데 운전면허 가지신 분들 보면 밑에 오토 차량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토 차량으로 운전면허를 딴 사람들은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 운전면허 허가니까 조건 못 붙이는 거 그건 법에 도로교통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야. 행정법은 법에서 하라 그러면 깡패라 그랬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부관은 뭐 부관을 붙일 수 있니 없니, 뭐 법률 요건적 부관은 붙일 수 있니 이런 논의에서 열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정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행정행위의 논의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 해설에 보면은 부관의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 효과 일부 배제는 뭐다? 원래 내용을 법률에서 A라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데 그 효과를 일부를 부관에 의해서 배제하니까 이것은 국회에서 정한 내용을 배제하는 거여서 내용적 제한은 부관이 될 수가 없어요. 허용될 수가 없는데 법률 효과를 일부를 배제하는 것을 뭐로 보자?
부관으로 보자. 물론 보지 말자는 소수견해도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가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부관 일종으로 보되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결국 법정 부관의 일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효과 일부 배제를 판례가 부관 일종으로 본다. 그 표현만 기억하시고 속으로는 쓸데없는 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면 그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법정 부관이죠. 법정 부관. 논의하고자 하는 부관이 아닌. 자, 그 다음에 부담은 부담 의무 불이행으로 행정행위 효력이 저절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담 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서 이 철회 사유니까 철회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주된 행정행위가 장리항에서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해제 조건이 되면 어때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바로 효권이 없어져 버리죠. 실효돼 버리지. 그런 의미에서 해제 조건보다 뭐가 더 좋다? 부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판례에 의하면은 도로 조명 허가 특허라 그랬죠. 도로는 행정재산이에요. 하천이나 도로는 행정재산인데 그걸 일정 부분 뭐 계약 형식으로 쓴다. 이거 다 허가라는 말이 붙어도 뭐라 그랬어요? 특허,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따라서 여기에 이제 기간 붙일 수 있죠. 기한 붙일 수 있고 기한이 붙으면 이제 시기와 종기가 생기니까 기간이 되지. 자, 그런데 이 점용기간이 위법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것만 똑 떨어진다. 전체가 다 위법이 된다. 전체가 다 위법이 된다. 4번 틀렸습니다. 사정 변경으로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처음에는 못 붙였던 부관을 나중에 붙일 수 있다 없다? 혹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혹은 이제 법률에 규정이 있다. 혹은 당사자가 쿨하게 동의를 한다. 미리 유보가 돼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행정기본법에는 유보라는 개념은 없고요.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죠. 같이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10번 행정작용의 효력과 관련해서 옳은 것은 의외로 이게 단순하면서도 어려워요. 이런 질문들이. 자, 공정력은 뭐예요? 행정행위의 특질. 행정행위 중에서도 무슨 행정행위? 적법 아닌 위법. 위법 중에서도 다 아니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그래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만 일단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유효성을 인정하는 거, 이걸 공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정력은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지도 뭐 통칭 이런 게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행위 중에서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대통령령 이런 거에도 인정이 안 돼요. 다 무효예요. 무효. 취소 사유 없어. 그럼 경미한 하자에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는 소급표가 인정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공정력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소급표를 인정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정력에 의해서 생긴 잠정적인 유효 상태에서 일정한 법률 관계가 막 발전을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경미한 하자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걸 굳이 소급해서 무효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적어진단 말이지. 그리고 그 속에서 혼란은 또 초래되고, 그래서 뭐를 둔다? 기간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면 뭐가 된다? 불가증력. 자, 그 다음 그 불가증력과 구별되는 것이 행정청이 성질상 직권 취소나 처리를 못해서 그걸 불가변력, 합해서 전속력 그렇습니다. 자,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불가증력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뭐예요? 무효는 법적 안정성을 해할 일이 없어서 그래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불가증력은 공정력을 이제 제거하는데 더 이상 이제 소급해서 무효화 못 시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애당초 무효인 행정행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3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위법한 침입적 행정행위에 불가증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갑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럴 때 처분청은 직권 취소나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간 제한 상관없어. 걔네들은 이제 불가변력에만 안 걸리면 돼. 또 불가변력이 걸려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그런데도 갑이 기간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불가변력과 불가증력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은 상호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상호 의존적인 게 아니라 상호 독립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불가증력이 생겨가지고 기간이 지나서 나는 못해. 근데 처분청은 기간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그랬어? 직권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만약 안 들어주면 그럼 직권 취소
거부 처분을 들고 가면 된다? 그런 거 안 된다 그랬지. 거부 처분에 법령상 조례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인정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인정해주면은 불가증력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절차의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는 절차상의 하자로 본 행정행위가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절차상의 하자가 독립된 위법사유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절차상의 하자로 본 행정행위는 어느 정도 위법하게 됩니까? 개별법에 규정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처럼 무효로 한다 그러면 무효로 가는 거고 일정한 경우 무효로 한다라는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고 없으면 중대 명백사에 의해서 따지게 되는데 절차상의 하자 정도는 되게 뭐로 본다? 필수적인 절차가 아닐 바에는 대부분 취소사유고 취소사유면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국민의 권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치유가 허용되고 그 대표적인 게 시간적 한계인데 쟁송이 제기되면 못한다 이 얘기죠. 그럼 쟁송이 제기가 돼버리면 가서 이제 취소 판결을 받게 되면 이제 취소돼서 소급해서 무효화된 형성력에 의해서 없어진 처분과 동일한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 금지효가 생기는데 혹시라도 절차를 시정하고 동일한 처분하는 거는요. 그건 적법한 처분이니까 됩니다. 그럼 이때까지 계속 절차상의 하자로 재판에서 이겼는데 결국은 취소되네요. 그럼 절차상의 하자는 그러면 벌금이 없는 거 아니? 그래도 독립된 위법사유입니다. 그런 거예요. 자, 요런 이제 절차상의 하자의 독특한 측면을 독일 행정절차법처럼 독일처럼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따로 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아쉽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언제나 무효요. 대부분은 이제 중대 명백사를 따라서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가 더 많다? 필수적 절차가 아닐 바에는 취소 사유가 더 많다 이런 뜻이. 자, 그 다음에 2014년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원래 청문은 원래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개별법에 청문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4년에 당사자가 일정 부분, 그건 직권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건데 당사자 신청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신청 사유가 싹 없어지는 거죠. 취소, 철회, 뭐 이런 실효 이런 것들이고 100일 면허정지, 운전면허정지 이런 것들은 그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원의 설립허가의 취소, 조합의 설립허가의 취소이고 요 취소는 여러분 학문상 의미의 직권 취소도 되고 원시적 하자를 소급 무효화는 후발적 사유에 따라서 장래에 향해서 효력을 없애는 철에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싹 없애는 건데 5번은 뭐예요? 포함이 안 되죠. 정지 이건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 22조에 보면 1항 3호에 다음 항목에 처분을 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이제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3호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공청회 같은 경우도 1호, 2호가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두 개만 있다가 3호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게 30명이죠. 3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다 신청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다음에 그 정도 하고 4번에 보면은 이제 사전 통지의 예외 사유 이외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면은 의견 청취 이제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예외 사유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외 사유, 이유 제시 예외 사유, 사전 통지 예외 사유, 사전 통지 예외 사유 플러스 하나가 의견 청취 예외 사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정답은 4번, 5번이고요. 12번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이 아니라 지방공사, 공단, 그 밖에 KBS 이런 것들도 들어가죠. 그래서 그 뒤에 해설해 보시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요게 이제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령에서 올라왔고요. 마목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근데 그 대통령령 보면은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죠. 국공립학교라고 안 되어 있고 뭐라고? 각급 학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립학교도 포함이 되냐? 응.
그럼 혹시라도 사립학교가 대부분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것과 관련돼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듣느냐? 아니고 똑같이 뭐 이렇게 보는 게 판례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12번에 1번 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대통령령 이렇게 해서 많이 틀렸고, 그 다음에 해당 정보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아니라 마늘값에 대해서 삼성전자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과 동일하게 공개정보권이 외국인 인정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은 주소 불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거소, 체류할 때는 학술 연구차라는 목적사항이 한개도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시행령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국비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아니라 그랬죠. 전방위적으로 똑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 뭐 밑에다 뭐라고 쓰시면 돼요? VA. 그러니까 이제 공개 결정 같으면은 이제 공개 결정에 의해서 뭔가 피해를 받는, 사생활을 침해받는 애가. 그 다음에 비공개 결정이면은 공개 결정 청구했다가 거절당한 애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요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이의신청 안 하고 행정심판 안 하고 바로 소송으로 가도 되고 심판으로 소송으로 가도 되고 그냥 다 거쳐서 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다음보다 임의적 전치사항이다 이런 뜻이. 자,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13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은근히 어렵습니다. 1번에 보면은 1번 해설 보세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2조 보면은 1호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여기에 조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규격 안 쓰는 거 이거 조례 같은 걸로 규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과태료 금액이 달라요. 담배꽁초 무단투기도 저기 여러분 강남구 그 도로 있잖아. 맨날 이쪽은 서초구고 이쪽은 강남구인데 이쪽은 5만 원인데 이쪽은 10만 원이야. 서초구는 걔네들은 카메라 들고 그냥 찍어. 서초구 이쪽에서 담배꽁초 버리면 그저 즉시 5만 원. 지금 또 올랐겠네. 저쪽은 10만 원.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학생들한테 혹시 담배 무단으로 피고 버릴 거면 이쪽에서 이거 좀 힘들더라도 길 건너 와서 펴라. 두 개 버려도 된다. 5만 원씩. 그러니까 조례도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법령하고 다르게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데 다음 과목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한돼. 이거 나오면 어려워요. 그 과목이 뭐예요? 키워드는 사법상의 의무, 소송법상의 의무. 나목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사법상, 소송법상, 징계사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법을 읽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법상의 의무인데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았다. 뭐 국가기관에 이건 뭐 사실 민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강제를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소송법상의 의무인데 예를 들어서 출석을 안 했는데 뭐 증인이 출석을 안 했을 때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법원에서 깽가닥 놓고 그러면은 뭐야? 과태료 부과할 수가 있어. 심하게 깽가닥 놓으면은 30일 안에 갖다 가둬버리죠. 감치라 그래, 감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징계사유. 징계사유는 뭐예요? 공무원이라는 얘기지. 공무원 특별권력관계에서 징계사유. 그래서 사법상, 소송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의 절차로 안 가요. 그 대상이 되는 과태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5만 원을 내려고 했는데 법률이 변경돼서 그 행위가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지가 않게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하죠? 항상 유리한법 적용시켜주죠? 유리한법, 행정기본법에서도 형법에서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도 만약에 7만 원이 5만 원으로 바뀌었으면 행위시법인데 지금 바뀌었으니까 어때요? 약해지면 약한 거 적용해 줍니다. 지금처럼 다 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지금 법이 이제 그 쓰레기 버려도 돼 이렇게 법이 바뀌어 버리면 뭐예요? 5만 원을 안 내도 돼. 그걸 면제한다 그래. 형을 면제한다. 과태료를 면제한다. 그래서 2번에 보니까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이 됐어요. 법률이 변경돼서 행위가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면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에 뭐 이 법이 시행 전에 한 행위는 다 받는다 뭐 이런 말이 없는 한에는 그 돈을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2번이 틀렸죠. 형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가벼워지거나 없어지면 적용 안 해서 국민에게 유리하게 해줍니다. 유리하게 하는 건 어때요? 소급해도 되죠. 소급입법이 허용되고 그 소급입법이 형벌 과태료에 다 있다 없다? 있어요. 그다음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고요.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 이거 뭐라고 그랬어? 진정신분, 뇌물죄. 예. 남편이 공무원인데 남편이 뇌물 받는데 역할 분담을 한 아내는 공무원 아닌데 그래도 신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진정신분은 똑같은 취급해 준다고 그랬죠. 연대책임. 그래서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할 때는 신분 없는 와이프도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대로 갖다 대입하시면 돼. 신분 없는 자에게도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요거랑 구별되는 게 뭐예요? 신분에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처벌을 안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개별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내 친구랑 같이 죽이면 나는 전속살인이지만 친구는 뭐다? 일반 보통살인이다. 이렇게. 그걸 부진정 신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과태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제척기간이고 5년 안에 이제 딱지 발급해야 되고 딱지를 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징수를 안 하면 뭐로? 시효로 소멸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손해배상. 공무원이 직무행위의 부수에서 행하는 그러니까 직무행위,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뭐예요? 실제 직무행위 플러스 부수적인 행위, 관련된 행위 그 밖에 처럼만 보여도 그죠? 그러니까 직무나 부수된 행위나 관련된 행위처럼 보이기만 해도 되죠. 실제는 아니었는데 그게 이제 외형사. 그래서 1번 부수에서 행하는 개인적 행위가 꼬시는 거예요. 부수하면 그냥 직무행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직무상의 의무 위반 행위와 가해 행위죠. 제3자의 손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이 상당 인과관계는 인과관계가 있는데 인과관계 너무 확장되는 걸 좀 상당성에 의해서 절연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 자, 개연성 아니에요. 개연성은 연기나네 불났겠네. 이게 개연성이라고 그랬어요. 개연성이 아니라 뭐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대신에 이제 상당 인과관계. 그래서 일반적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상당 인과관계란 뜻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이 혹시라도 고의나 중과실이면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가면 배상을 해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의나 중과실의 공무원에게는 뭐를 한다고 그랬지? 구상을 한다고 그랬어요. 걔는 나쁜 놈이니까. 자,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600에서 1000년 만에 포고해야지 뭐 50년 만에 포고 이런 거는 천재지변에 해당하지가 않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군인, 공무원, 경찰 공무원은 국가배상법, 형법 다 이중배상 금지 피해자가 됐을 때 규정이 돼 있는데 예비군 대우는 국가배상법에만 있죠. 그리고 이제 해석상 우리 대법원은 공익근무요원하고 경비교도 대우는 여기 군인에 포함되지 않는 해석을 하고 있죠. 15번. 행정소송에 관한 판례입장으로 틀린 것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 뭐예요? 예방적 금지 청구 소송. 소극적 형태의 의무이행 소송.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법원이 행정부에게 VA해라, VA하지 마라 이런 명령하면 안 된다 그랬죠. 독일은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은 가능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2번이랑 3번이랑 묶으시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 법인의 해임 처분은 뭐다? 사법관계예요. 국공립학교는요. 공무원이니까 그거는 행정소송에 의하게 되고. 그러면 혹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 그러니까 이제 사립중학교에다가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을 했다. 이 학교법인과 해당 그 위탁을 하면 위탁을 받은 한도 내에서 그 해당 사립학교, 사립중학교 학교법인과 거기에 이제 그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재학 관계는 이게 마치 국공립학교 재학생의 어떤 특별 권력 관계가 되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법상의 기약 관계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2번이랑 3번이랑 묶어서 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알면 좋고 몰라도 돼요. 이런 것까지 좀 깊이 있는 건데 혹시라도 비교해서 기억이 나면 좋고. 왜 자꾸 교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냐면요. 교원들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우리의 그 꿈나무들을 키우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대우해줘라. 이게 헌법에 천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교원지위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교사분들은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근데 사립학교 교사분들도 마치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들이 그 파면당하고 막 억울하면 찾아가는 데가 소청심사위원회라고 그랬죠. 필수적 전치인데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근로자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러면 사립학교 교원도 다 행정소송이냐? 아니 그건 아니고 이런 뜻이. 그게 2번 3번이야. 사립학교 민사소송. 혹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에 관한 건데 실제 그 사립학교 사립중학교 다니는 애들과의 학교 생활 관계는 그것도 사법관계 이런 뜻이. 사법관계인데 이제 좀 깊이 있게 달리 취급하려고 한다 이런 거고. 그 다음 4번에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움의 직접 변동, 직접이란 말 나오면 뭐예요? 취소소송의 대상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규범을 들고 가면 안 되니까 어디로 간다? 재판 안 해주니까 헌법소원으로 간다. 이때 쓰는 말이 법령 헌법소원이라고 한다. 직접. 그 다음에 행정청이 동일한 내용의 처분 금지 의무. 이게 반복 금지어죠. 취소 소송의 인용 판결이 확정돼야 형성력에 의해서 그 처분이 소급에서 무효화가 되고 그 소급에서 무효화된 처분을 다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따라서 만약에 하면 무효란 얘기죠. 취소 소유가 아니라. 그래서 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좀 쉬셨다가 16번부터 25번까지 얼른 끝내고 여러분 그 부록 있잖아요. 이제 그 재심사 이런 것들 요거 프린트물 하나 나눠드렸는데 이거 오늘 제가 한 15분 20분 이렇게 설명해서 드리고 2회 때부터 문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봐나. 왜냐면 이게 3월 달부터 시행이 돼요. 이게 2023년 3월 24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행정기본법에 시행된 내용에서 꼭 하나는 낼 것 같아. 그 어려운 것도 없어요. 어려운 것도 없어. 좀 쉬었다 합니다.